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남미인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 웹툰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리고 단순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현 트렌드에 맞춰서 이야기 나눌 것이 있어서 강남 미인으로 잡았습니다. 원래는 영화를 할까 했는데 영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 편을 해야 돼서요. 우리가 남은 이 3, 4주 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두 편 가지고는 안 되는데 또 그 편수에 맞춰서 또 웹툰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라마로 정했습니다. 드라마도 내용이 복잡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스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편을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네, 유튜브 들어가시면 1편부터 3편, 3편부터 6편, 이렇게 3편씩 나눠서 정리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 수업을 진행을 하고, 동영상 수업에서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주는 당일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오늘까지 과제란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26일부터 6월 9일까지 전 편을 다 보시고, 그것에 해당되는 문제를 제가 과제란에 올려놨어요. 그걸 6월 9일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는 따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올리는, 그러니까 봤던 그 동영상, 강남민과 관련된 동영상, 에 대해서 과제란에, 기한 내에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6월 며칠이죠? 아이고, 네, 6월 16일 날 제가 강남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당일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25일, 6월 25일에는 기말고사 총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특별한 진행사항이 있을 시에는 제가 이 클래스에 다시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기말고사 때에는 대면으로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골방에 갇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 자료를 녹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혼자 주저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연 내가 이거를 제대로 맞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듣고 있는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바가 없어서 네, 좀 그래요. 빨리 코로나가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네, 2학기 때는 얼굴 보고 수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같은 수업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되게 적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마지막 그 시간까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디는 강남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성형에 대한 주제가 가장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김행기 작가의 작품으로 네이버 웹툰에 연재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18년 9월 15일까지 JTBC 16부작 드라마로 방영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은우라는 배우가 여기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는데요. 처음 하는 연기치고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은 어렸을 때부터 못생긴 외모 때문에 어떤 이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은 미래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좀 약간 텀이 있잖아요. 한 달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성형을 하게 되고 성형을 통해서 변신된 외모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문제는 성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형한 티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예쁘긴 한데 그 예쁜 게 제가 고쳐서 예뻐졌구나 라는 그런 티가 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 미인인 현수아와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그 미가 서로 성형의 미와 자연스러운 미가 서로 대치되면서 발생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내면의 미, 겉으로 드러나는 미, 이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 강남 미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 아이디는 강남미에 대해서 제목이 주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디는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어떤 기표인데요.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특징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나의 특징을 부각시킬 수도 있지만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아이디로 부각시킬 수도 있죠. 저는 제 인터넷 아이디가 있는데 네, 황하장사랑 낙사랑이라는 아이디가 있어요. 근데 이 닉네임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그 백석 씨의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앞에 있는 집 황하장사라는 단어는 약간 이렇게 보따리 장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따리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황하장사, 이북말로 황하장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글 쓰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꿈이 글을 쓰고 싶다. 작가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되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풍류를 알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글을 파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런 아이디를 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메일 아이디나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서 본인이 정한 그 닉네임이 있을 거예요. 그 닉네임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상형이나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내 아이디를 뭐라고 했냐? 강남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남이 주는 미는 어떤 만들어진이라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아름답기 위해 성형을 하지만 오히려 만들어진 인위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혹은 그것이 이제 치부가 되는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강남미인을 읽다 보면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쟤 다 고쳐서 예뻐졌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미라에게 대시를 했던 선배가 있잖아요. 좀 약간 찌질한 선배이죠. 네, 찬우 선배라고 복학생인데 오리엔테이션 OT를 가서 강미래를 찍지만 현수아가 자신을 좋아한다라는 걸 알고 강미래를 차요. 근데 강미래는 얘랑 사귈 마음이 없었거든요. 자기 혼자 뭐 이렇게 관계를 정리를 하는데 그때에 현수아의 이간질로 인해서 자기와 현수아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얘 때문이다. 강미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강미래한테 이제 화를 막 이렇게 퍼붓는데 그때 이제 뭐 성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형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워졌어도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는 미인이 아니라 괴물이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그리고 강미래도 자신이 아름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쳤다라는 핸디캡이 있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떳떳하게 내세우지 못합니다. 성형은 어떻게 보면 변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성형의 변신은 외형적 변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 변신의 특징은 변신의 주체를 외형적 변화에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원래의 형태와 다르게 바뀌는 것으로 사람이 아닌 것 혹은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적 변신은 어떻게 보면 현대 문학에서 나타나는 사상적, 그 다음에 어떤 의지, 윤리, 이런 것들의 변신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의 변신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면적 변신을 통해서 용모나 신분적 지위가 변화되기도 하고요. 시공간의 변신도 내면적 변신이라고 보고, 내면적 성숙도 어떻게 보면 내면적 변신이라고 보여집니다. 강미래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 변신과 함께 내면적 변신도 같이 가져온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게 후반부에 가서 변해진 거지, 그 동원이라는 애 있잖아요. 고양이 내용을 봐야지 알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현수아와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내면적 변신도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변신의 공통점이 뭐냐? 외면적이든 내면적이든 변신의 공통점은 통과 의례적인 의미가 작용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변신을 통해서 변신 이전과 변신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인물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내적 변화를 꾀하고 서사를 전환시키며 변신 전 주체의 존재성이 소거되고 한 단계 진보된 자질과 세계관을 획득함으로써 새로운 자아를 인식하게 된다. 이 통과 의례가 바로 이거겠죠. 새로운 자아를 인식하게 되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 매개물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강미래가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이 극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미래가 성형수술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못생겼을 때, 외모로 핍박받았을 때의 그 삶을 알 수 있고요. 변신을 하고 아름다워졌을 때에 얻게 되는 어떤 미적 우위성도 있지만 본인이 성형을 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또 다른 종류의 열등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거는 성형이라는 어떤 매개물이 있었기 때문에 강미래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강미래에게 있어서 성형이라는 변신은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외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전 보르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수전 보르도라는 사람이 조금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성형수술을 개인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즐겁고 행복한 자신의 삶을 만들기 위한 행위, 그러니까 어떤 고치는 어떤 몸의 일부를 고치는 행위를 여성 해방적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성이 몸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몸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구 전통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그러니까 몸이 이제 생각의 변화가 있는데요. 서구의 전통적인 이분법적 문화 속에서 남성은 주로 합리성과 논리, 통제를 받는 정신, 이성이 강조된 반면에 여성은 충동과 욕망, 본능, 감정, 근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구 문화 속에서 날씬하다는 의미는 미학적으로 보기 좋다는 것을 뛰어넘어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매가 착하다라는 말이죠. 몸매가 이렇게 눈의 가시적인 의미로 봤을 때 잘 빠진 사람은 우리가 몸매가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몸매가 착한 게 착하다라는 거는 뭐예요? 감성이에요. 그죠? 감정이고. 근데 이거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로 얽매인다라는 건 되게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면 뚱뚱한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성품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내뱉는 말들은 이런 거예요. 몸매가 착하네. 몸매가 착한 게 그 사람의 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성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서구 사회에서 너무 몸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양의 여성에 대한 미는 가슴이 풍만하고 그다음에 엉덩이가 큰이라는 엉덩이가 좀 약간 펑퍼짐한 이런 모형이거든요. 뭐 가슴이 이렇게 펑퍼짐하고 엉덩이도 이렇게 펑퍼짐한 여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생산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몸을 생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날프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생산성의 기준을 맞췄다면 서구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미학적인 의미로 여성의 몸을 틀에 맞추고 그리고 그것을 성품적인 측면까지 확대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서의 영향으로 식욕 억제는 자기 통제의 한 방식으로 과식은 죄악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거 있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청교도인들은 적정량의 음식을 섭취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것도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해서 정죄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라는 여성적 신화에서 사회 진출로 인한 여성의 몸이 이제 공적으로 노출되면서 계속 어떤 이성적인 몸의 이미지를 강요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생활 했을 때의 여성의 몸과 직장 생활했을 때의 여성의 몸이 조금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원래 여성의 몸은 가정 생활에서만 한정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의 몸이 이제 사적인 영역에서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은 어떤 몸을 갖춰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정생활의 여성은 어떤 부인의 역할이나 아니면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딱 봤을 때 편안한 이미지를 강조된다면 공적에서는 여성의 이미지를 조금 더 이렇게 세련된 이미지
이미지로 상품화된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몸과 이 성형수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성의 몸이 이제 건강함과 날씬함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어느 정도 살집이 있고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건강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을 날씬함으로 기준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물어볼 때 자신의 키를 많이 속이고 여성들은 자신의 몸무게를 속이잖아요. 아예 내림으로 하거나 55kg인데 50kg라고 본인의 몸무게를 밝히거나 앞으로 뺄 거니까 5kg는 이렇게 60kg가 넘어가면 자기 스스로 돼지라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거 되게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다이어트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왜 여성은 미에 자신을 이렇게 두드려 맞히는가라고 살펴보면 아름다움을 여성들은 권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남미인에서도 현수화 곁에 이렇게 딱 몰리잖아요. 그리고 현수화가 강미래를 싫어하는 이유도 자신이 아름다워서 가져야 되는 권력을 강미래와 나눠 가져야 되는데 강미래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힘을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그 성형수술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네. 현수가 봤을 때에는 불합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여성의 권력을 외형적인 조건, 외형적인 아름다움으로 보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보는 이 기준은 남성 중심의 아름다운 미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미는 남성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어필하는 데에도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나보다 외모가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에게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아름다움에서 차별받는 미적 기준 한번 살펴봅시다. 아름다움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는? 네, 아이디는 강남인에서는. 그래서 자연과 인위가 만들어낸 아름다움은 공존이 아니라 권력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공존할 수는 없어요. 뭐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은 뭐예요?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로 작용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끊임없이 강미래가 차별받는 이유는 바로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보자. 내 아이디는 강남 미인이 주는 미적 한계점 봅시다. 강남이라는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미는 오히려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에 갇히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름답기 위해서 수술했지만 그 수술이 아름다워지긴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아름다움의 발목을 잡히는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는 그런 걸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남 미인이 아닌 미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외형적인 조건보다 내면적 성숙이 더 중요하다라고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여기서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 만약에 아니면은 실제로 성형을 하고 싶다면 어느 부위를 성형을 하고 싶은지. 만약에 성형을 하고 싶지 않다면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모자르다고 생각하지만 성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형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은 한 개예요. 만약에 성형을 하고 싶은 부위가 있다라면 그 부위를 이야기를 하고 이걸 통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만족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재밌죠? 만약에 나는 성형을 하고 싶은 부위가 있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모자란 것 같기는 해. 그런데 난 성형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성형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난 성형하지 않을 거야. 난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나는 이 부분은 부족하지만 왜 성형하고 싶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유를 쓰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성형하고 싶다면 어느 부위를 하고 싶고 그 부위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성형을 난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뭐는 좀 부족하지만 성형하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짧게 5줄 내외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당일 과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V 드라마를 통해 재현된 여성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후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를 가져고 왔는데요. 2000년 이전의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는 여성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어요. 전문직 여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독립적인 여성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문직 여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리사, 의사, 경찰, 대통령 이런 식으로 좀 굵직굵직한 어떤 이제 역할을 가진 인물들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혹시 김혜수가 나왔던 직장의 신 아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2000년 이전의 드라마에는 여성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주인공이라고 하더라도 남성에 의해서 구제받는 여성의 인물로 나온다면 2000년 이후에는 똑같은 로맨스이긴 하지만 여성이 어떤 좀 약간 세련된 직업을 가지고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연애를 해 나가는 부분들이 나와요. 네,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맨스 장르에서 여성성의 한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부장제 생체 권력에서 여성의 몸이 가지는 한계는 정서적 위로와 사랑의 제공, 그리고 자녀 양육에만 한정지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서 노동자예요. 그래서 여성은 일정한 유형의 아름다움을 가져야만 하며 남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열등한 육체를 가져야만 해요. 그래서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거죠. 사회적 성공을 거두더라도 일정한 아름다움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회적 성공이 위협받거나 평가절하돼요. 강남미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미래는 되게 똑똑해요. 그죠? 한국대 들어갈 정도로 되게 똑똑합니다.
아버지, 강미래의 아버지 있죠. 강미래의 아버지인 강태식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자신의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미래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에게 다가갈 때에도 자신이 열심히 이렇게 공부했던 노트를 전달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미래의 학습 능력은 남학생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걸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멸과 조롱을 받게 되죠.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동창이 여기 잠깐 등장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막 강옥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여자가 너가 성형해봤자 오쿠지 뭐 다르게 되나? 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 좀 더 확인할 수 있지만 공부 잘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봤던 조선일보에서 연재됐던 광수생각이라는 짤막한 만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여성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나왔어요. 이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고 이제 공부도 잘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애들은 쟤는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잘하네. 쟤는 정말 정말 훌륭한 아이야 라고 막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얼굴은 예쁘지만 공부를 못하는 여학생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남학생이 야 괜찮아 얼굴만 예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얼굴은 못생기고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이 이제 넘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이 남자들이 얘를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좀 약간 충격받았거든요. 제가 대학 생활을 90년대, 97년도, 98년도 이제 이때 했었는데 여성이 이렇게 차별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웃음을 유발하는 만화였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어요. 제가 예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랬던 거죠. 여자 애들이 얼굴이 예쁘고 공부도 잘했는데 넘어지면 막 남자들이 우르르르 달려가가지고 그래 뭐 필요한 거 없니 이러지만 자신이 생각했을 때 못생긴 여자가 넘어지면 쟤 뭐야 사람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그쵸. 그래서 이 로맨스 장르에서의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름다워야 해요. 남성의 눈으로 봤을 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가치의 인정은 그렇지만 남성이 여기에서 부여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아름다움을 보고 여성에게 반하지만 그 가치의 인정은 사랑이라고 포장을 해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이용해 남성을 통해 자본과 지위를 공유하지만 남성을 향한 사랑만이 계급 상승을 이루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이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외모만 가지고 남성의 사랑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무엇을 부여하냐면 사랑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부여하게 되죠. 볼게요.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의 결실은 춘향의 아름다움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얘가 이몽룡을 사랑해서 지키는 정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만약에 춘향이가 못생겼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몽룡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강미래와 도경석의 사랑 또한 외모가 아닌 상대방의 단점을 극복하게 되면서 진실한 사랑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강미래가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도경석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지만 이미 고친 몸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도경석이 강미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너가 성형수술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니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 보면 연우진 선배라고 있죠. 연우영.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의 연우영은 그냥 왜 강미래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웹툰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인조적인 미가 있는 여자가 취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연우영이 여성을 보는 시점은 되게 확실해요. 웹툰에서 보면. 근데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슈렉이라는 영화가 되게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피오나 공주가 슈렉을 만나서 사랑을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사랑의 결실을 이루는데 슈렉과 결혼해서 그러니까 슈렉과 사랑을 이뤄서 마지막에 입맞춤을 했을 때 피오나가 아름다운 얼굴로 피오나 공주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슈렉과 같은 외모로 변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슈렉과 가정을 이루죠. 되게 센세이션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드라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미에 대한 어떤 시기심과 질투예요.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현수아에게 해당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강미래와 현수아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시기심의 정의 봅시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비교의 감정이자 대상과의 거리가 비교적 멀지 않은 상태에서 드러나는 감정으로 대상에 대한 선망과 불쾌, 양가적 감정을 해소할 때 발생되는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은 대상과 대상의 거리가 거의 비슷한 동일선상에서 출발하죠. 여기 나오는 현수아와 강미래는 어쨌든 자연 미인이고 여기는 성형 미인이긴 하지만 미인이라는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가 느끼는 게 시기심이라고 보죠. 현수아가 강미래에게 느끼는 그 감정을 우리는 시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의 차이 한번 봅시다. 시기심은 주체와 대상 간의 양가 감정에서 나타나지만 질투는 주체와 매개자가 대상을 향해 동시에 경쟁하는 삼각관계에서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질투라는 감정은 주체와 매개자가 대상을 향해 동시에 경쟁하는 삼각관계인데요. 여기 이제 대상이 있어요. 주체가 있고 매개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얘를 좋아해요. 대상을 좋아해요. 그럴 때에 얘가 얘한테 느끼는 감정이죠. 이런 삼각관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지만 여기 나가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똑같은 걸 좋아하는 매개자가 있어요.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경쟁하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을 우리는 질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강남 미인에서는 질투는 나오지 않아요. 뭐만 나오냐면 시기심만 나와요. 현수아가 나중에 강미래의 남자친구 있잖아요. 도경석에게 나 너 좋아한 적 없어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수아가 도경석에게 가졌던 그 마음은 질투라는 감정보다 강미래에게 느꼈던 시기심과 더
더 연관이 되어 있는 감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강남 미인에서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건 이 시기심인데요. 시기심의 원인은 근대화 이후 불평등을 교정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욕구로 개인들의 무의식적 감정이자 본능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심의 원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평등적 욕구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은 예쁜 사람들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시기심이 원인이에요. 나와 이 아름다운 애가 동등된 자리에서 서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성형과 시기심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성형은 왜 이루어지냐? 외모적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의 발로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 앞에서 했던 거 보시고요. 성형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뒤에 좀 다뤄야 되는데 뒤에 다루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 작품을 다 읽지 못했잖아요. 다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나가게 되면 제 수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작품 분석은 여러분들이 강남 미인을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6월 9일까지 다 완료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네, 이 강남 미인에 대해서 전체적인 작품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석 들어가는데 이제 시기심의 원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내용은 진도가 다 나간 다음에 6월 9일 이후에 자료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제가 과제란에 올린 답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어서 네, 그거는 15일 이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네, 문자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자신들의 과제를 열린 게시판에 올리는 걸 좀 약간 꺼려 하는데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메일이 이 평택대에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막 이렇게 숙제를 못 내면 메일로 보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막 섞이기도 하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네, 올려야 되는 그 시간에 과제를 올려주시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열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출결을 이제 5월 말부터 6월 달까지 조금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5월 달 정도 되면 5월 지나면 6월 첫 주에 5월 첫 주까지 했던 것들을 이제 출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과제란에 과제를 제대로 올리면 출석이고요. 과제란에 안 올리고 딴 데다가 자꾸 올리시면 이제 결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6월 지나서 출석 체크를 했는데 본인이 1, 2주차에 우리가 수강 변동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때 들어왔는데 결석으로 돼 있다. 라는 사람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면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에 대한 정리는 아마 6월 셋째 주에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할 거예요. 그때 제대로 본인의 출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네 언제죠? 6월 15일인가? 네. 6월 16일 날 수업 시간 동영상 과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